네, 영상 한번 찍어 보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사채업자보다 무서운 지연된 슬픔, 지연된 감정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의 귀책 사유잖아요. 근데도 이혼 조건도 남편한테 크게 불리하지 않게 그냥 이분이 쿨하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괜찮다고 스스로를 자꾸 자기 체면 같은 걸 한 거예요. 하지만 몇 년 뒤에 아주 굉장히 이분이 힘들어졌어요. 왜냐? 그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을 보내준 스스로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아서. 그때 이분 감정은 솔직히 자기 아내인 자기를 놔두고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까 수치심, 모멸감, 분노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하나도 인정 안 하고 표출도 안 하고 그냥 왜 나는 바보처럼 남편을 그냥 보내줬나. 남편한테 화라도 제대로 냈어야 되는데 책임이라도 제대로 물었어야 되는데 왜 이혼 조건도 남편한테 하나도 불리하지 않게 그냥 자기가 도장 찍어줬나. 이런 스스로가 너무나 바보처럼 느껴져서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낀대요. 근데 이제 와서 남편 찾아가서 화풀이 할 수도 없죠. 이미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요. 우리들 사람들 중에 보면은 너무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본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없는 걸로 치부하다가 그런 감정들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으로 들어와서 수십 년간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달라는 사채업자 마냥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무서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누차 말한 대로 99개월인데 선천적 기형인데 꽤나 오랜 기간 이걸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난 괜찮아. 나는 일반인과 똑같아.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특히 연애나 결혼에선 이게 유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혼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괴롭겠어요. 저도 아들이 낳고 싶고 딸이 낳고 싶고 그래서 제 2세를 키워보고 싶은데 그걸 전혀 못하고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혼자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시만 했던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요즘 이제 와서 그 이자까지 달라는 사채업자 마냥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를 이제 괴롭히던 게 또 나쁜 시력인데 그럼 당연히 안경을 제때 썼어야 되는데 안경을 아무도 안 맞춰주고 보호자들도 신경을 안 써주다 보니까 10년 넘게 거의 반장님으로 지내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또 불편함은 얼마나 컸겠어요. 특히 남자애들은 치고받고 싸움박질도 많이 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맨날 지지요. 저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이 어땠겠어요. 각종 수치심, 분노, 모멸감 다 느꼈겠죠. 그러면서 뻔히 자기 자식이 그런 눈을 가진 걸 알면서도 방치만 했던 제 보호자에 대한 저도 분노도 당연히 느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도 그냥 표출 안 하고 무시만 하고 살다 보니까 요즘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요즘 저를 괴롭히네요. 요즘 표출되면서 그게 나타나면서. 그리고 제가 99개월이라고 저희 보호자들은 많이 때렸어요. 저를. 자기들이 원하는 이쁜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경도 안 맞춰주고 안경 같은 거 맡아달라고 그러면 또 때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신들의 인생이 망한 걸 저한테 화풀이하면서 어렵게 제가 겨우 빌다시피 해서 얻은 안경을 쓰고 있는 제 얼굴을 발로 차서 안경을 박살내면서 자신들의 인생이 망한 걸 저한테 화풀이를 했죠. 저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럼 그런 구타를 때 제 느낌은 어떻겠어요? 하루 이틀 그런 구타당하고 산 게 아닌데 각종 모멸감 주는 얘기도 폭언도 계속 들으면서 그들을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는 분노를 했어요. 하지만 전혀 표출을 못했어요. 감정을 인정도 안 했어요. 왜?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정하면 저만 괴롭고 더 맞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감정은 어디 갑니까? 안 가죠. 제 안에 계속 살아있죠. 그게 요즘 표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반 때 그나마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를 가중시킨 게 제가 갔던 병원에 그 대학병원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서 그 사고가 더 가중됐는데 저는 그 의사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도 맞고만 지내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불이익을 줘도 항의 한번 못하는 게 몸에 배가지고 왜 그때 그 의사를 그냥 보냈나. 소송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런 분노들 왜 내 보호자 나를 보호는커녕 때리기만 하고
기형이라고 때리고 눈이 안 보인다고 때리고 그랬던 보호자들한테 왜 나는 전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출도 못했나, 반항도 못했나, 이런 것들이 저를 요즘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한풀이 하자고 찍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특히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당하고 나면 당장은 괜찮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아플 수가 있죠. 감정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무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감정이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수십 년 뒤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달라는 사채업자 마냥 여러분을 그때 가서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최소한 본인 스스로한테는 솔직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런 걸 스스로는 최소한 인정하세요. 그리고 표출은 못하더라도.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합법적 범위 내에서 표출도 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저처럼 병들지 않습니다. 수십 년 뒤에 제 감정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어릴 때 느꼈던 감정들이 이제 와서 저를 괴롭히니까 요즘 참 많이 힘드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영상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